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 세계의 경제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산 배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얼마 전부터 자산 배분 계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현재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VT랑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SPTL을 1:1 비율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채만 사고 있지만 단기채, 중기채 이런 것들을 섞으면은 변동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주식도 사야 되고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도 사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나중에 리밸런싱을 할 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입니다. 자산 배분 ETF죠. 리밸런싱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AO 시리즈입니다. AO. 왜 AO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앞에 두 글자가 AO이기 때문입니다. AOA, AOR, AOM, AOK 이렇게 4개인데요. 제가 한 개만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4개나 소개를 하냐면 이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사면 됩니다. 이 4개는 각각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 AOA가 주식이 가장 많은 거고요. AOK가 채권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러면 AOA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OA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설현이 속해 있는 걸그룹이죠. 설현은 예쁘고 착하게 생겼는데 AOA는 매우 공격적인 ETF입니다. Aggressive. 여기 A가 Aggressive의 약자거든요. 채권,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8:2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탁이 78%, 본드가 20%, 그러니까 거의 한 8:2 정도 비율이 되죠.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산 배분 ETF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OR. AOR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6:4 정도 되는 ETF입니다. 6:4 정도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보통 AOR을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ETF에서 사는 주식들은 전 세계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주식을 사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미국 주식이 가장 많겠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나 미국 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채권도 여기 섞여 있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주식들도 사고 또 채권은 이제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를 아마 골고루 사는 ETF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OM입니다. AOM은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거의 한 4:6 정도 됩니다. 4:6이고요. 여기 보시면 상위 10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인데 그 다음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채권들이 막 나오죠. 채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종목에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OK. AOK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거의 한 3:7 정도. 채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채권이 주로 포진하고 있죠. 각각의 자산 배분 ETF가 수익률이나 변동성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백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2009년에 상장되어서 2009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9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입니다. AOA랑 AOR, AOK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 일단 AOA 가장 공격적인 ETF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0.55% 됩니다. 이게 가장 높죠, 수익률이. 그리고 맥스 드로우다운 가장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린 게 17.04% 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OR은 8.45%의 연평균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내린 게 11.94%.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채권 비중이 70% 되는 ETF는 연평균 수익률이 5.31, 가장 좀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가장 변동폭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6.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보고 이 세 개 중에 골라라 하면 당연히 누구나 포트폴리오 1을 고르겠죠. 그러니까 AOA를 고르겠죠. 일단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리고 한 17% 떨어지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AOA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근데 AOA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게 좀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은 별로 오르지 않고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2018년 1월부터 작년 1월이죠. 현재까지 데이터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는 연평균 수익률이 3.04% 밖에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 2, 그러니까 AOR은 6대4의 비율로 투자하는 AOR은 연평균 수익률이 3.28.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AOK는 3.84.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AOK가 뭐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는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변동폭도 가장 공격적인 AOA는 11%가 넘게 내렸는데 AOK는 4%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AOA가 좋겠지만, 또 이제 뭐 최근 같은 침체 국면에서는 AOK가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한 5대5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5대5로 투자하는 이 ETF는 뭐 안타깝게도 없네요. 그래서 5대5로 투자하려면 뭐 AOR이랑 AOM을 섞으면은 한 개는 6대4고 한 개는 4대6이니까 뭐 거의 5대5를 맞출 수가 있겠네요. 이 자산 배분 ETF의 단점이 좀 뭐냐면은,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단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수료가 뭐 1년에 0.25%,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패시브 투자 치고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뭐 VT랑 SPTL 저처럼 따로 사면은 뭐 각각 뭐 0.09%, 0.06%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훨씬 저렴한 편이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수수료가 싼 게 좋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 ETF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덜 귀찮고요. 하나만 계속 그냥 사면 되니까 덜 귀찮고, 또 나중에 리밸런싱 할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리밸런싱을 안 해도 되고요. 저절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따로 사는 경우에는 VT랑 뭐 SPTL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계속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야 되는데, 뭐 이제 금액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도세 걱정이 좀 커집니다. 양도세 22%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밸런싱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뭐 일단 매매 수수료도 조금 들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리밸런싱이나 뭐 귀찮음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자산 배분 ETF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골라서 비율만 정해서 사면 되니까요. 뭐 내가 좀 공격적인 주식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AOA 사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방어적으로 채권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은 AOK를 사면 되고, 뭐 그 중간은 뭐 AOR, AOM 있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그거 하나만 계속 그냥 매달 그냥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사 나가면은 뭐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산 배분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투자 공부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변동성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건 싫다 그러면은 자산 배분 ETF만 계속 단순하게 사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줄 만한 ETF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